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9일과 10일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11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오는 주말이 아마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듯이 이제 야권 지지층들도 전략 투표를 한다고 그러죠. 이제 전략 투표를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셈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흔히 분노의 투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의 투표,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했던 야권 지지층들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의 배경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잘못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당권 경쟁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 대립 구도는 선명해졌습니다. 이준석이냐 이준석 아니냐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제 쟁점도 통합이냐 분열이냐, 이제 중진들 간의 그 단일화는 이 지지층이,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통해서 해줄 방법밖에는 없다.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다. 전략적 선택을 이제는 야권 지지층들이 잘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호영과 나경원 중에서 이준석과 맞설 뚜렷한 경쟁자는 누구다라는 부분도, 이준석이 정말 분열이 우려가 된다면 이준석이 지금 당의 쇄신이나 자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야권 전체를 대선 전국에서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준석 아닌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나경원이냐 주호영이냐 이걸 놓고,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주호영 모두 통합에는 가장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통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지층이 이제 집결 효과가 나경원이 좀 앞서 있으니까 나경원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 분열의 우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주호영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말은 합당한다고 하면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어렵게 만드는 기분 나쁜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당과 합당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합당이 어렵다. 이준석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이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뿐만이 아니라 김종인이 상황 정치를 할 우려가 있다. 이준석이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라고 한 만큼 상황 정치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을 이준석 돌풍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윤석열이 기분 나빠진다, 이렇게 이준석이 지금 야권 전체의 통합을 해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각종 여론조사, 이건 대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당권 경쟁의 판세는 이준석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니까요. 이준석,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 도대체 이준석이 말하는 자강이 당 쇄신인 것은 알겠는데 이 당 쇄신이 더 나아가서 야권 전체를 분열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야권 정치권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야권 지지층들의 분노, 또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이준석으로 집결이 됐다. 경선 국면에 들어와서 이준석이 자신으로 그 야권의 지지층이 몰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정치적 언행들을 참 잘했다라고 보입니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2위, 3위가 모두 국민의힘 바깥에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입니다. 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에 대해서 경선 국면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안철수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지난 10년 된 일이니까 이준석 자신의 말대로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경선 국면에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속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빨리 합당을 하자라고 한 말이 너무나 기득권을 가지고 상대당에게 무릎을 꿇으라 라는 태도다, 갑질이다. 이렇게 당대당에 합당을 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합당의 대상인 상대당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가? 이 구태정치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은 지금 경선 중입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예의가 없다. 다른 당의 당권 경쟁에 왜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서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과 안철수의 관계는 이준석이 안철수에 대해서 사석에서 그 욕설을 해서 빙신이라고 했죠. 욕설을 해서 그거로 또 징계를 받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이 경선 전국에 들어와서도 그 관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이준석은 홍준표와 그동안 계속해서 설전을 벌여왔고 이 지금 홍준표 문제에 있어서도 경선 국면에 들어와서도 이 복당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복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서로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또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또 이준석도 거기에 말을 받아서 내가 복당에 반대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또 서로 날선 비난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준석이 갈등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요. 또 자신의 입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속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안철수 측에서는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면 한우가 되고 조금 있다가 7월 8월 경선을 앞두고 합류를 하게 되면 유구가 되고 이제 연말이 돼서 야권 단일 후보 때 합류를 하게 되면 수입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소외 비교를 하면서 윤석열 측에서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테고요. 이준석이 결국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1, 2, 3위인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대목은 이제 자강론, 쇄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7월 초순까지 모두 복당하든지 입당해라. 7월 10일 정도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달리게 된다.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가 달리게 될 때 모두 버스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버리고 간다. 그 노선이나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기다려주거나 노선을 바꿀 생각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 주호영과 나경원은 필요하다면 약간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 경선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과 홍준표, 안철수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갈등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자기가 어떻게 풀 거며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통합,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쁜 안철수와 홍준표, 나아가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 응답, 이준석이 그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이준석이 단지 당의 쇄신이다. 아니면 이게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와 홍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이 입당을 한다면 경선 버스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입당을 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열까지 획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 안철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앙금을 털고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인가, 안철수와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준석은 분명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애매한 말보다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자기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일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준석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의 쇄신, 자강만을 원하느냐 아니면 야권 전체에 분열까지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의 쇄신, 자강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의 쇄신이 필요한 것은 많은 야권 지지층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이 대선 전국에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쇄신이 야권 전체의 통합을 방해할 때에는 통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당의 외연을 좀 넓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분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안철수나 홍준표나 윤석열 누구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달리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집니다. 내년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49대 51의 싸움으로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 야권의 통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쇄신은 그 다음이다. 쇄신이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강이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의 중심이 되려면 자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쇄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강이나 쇄신이 통합을 해치는 선까지, 야권을 분열하는 선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강을 포기하고 쇄신을 포기하고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야권 지지층들의 합의된 것 아닙니까?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분열적인 자세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통합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통합의 보관을 분명하게 밝혀라. 안철수와 어떻게 화해할 거냐? 홍준표와 어떻게 화해할 거냐?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과 어떻게 하나로 연대하고 하나로 합당하고 하나로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직설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갖고 이준석이냐 이준석 아니냐, 분열이냐 통합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 이후에 이제 나경원이냐 주호영이냐 또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정치는 굉장히 선거를 비롯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정치인들 사이에는 사이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모두 보이지만 이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 해묵은 감정,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로 만나기도 싫어하니까요. 과거 얘기로 합니다. 지금 최근 이야기를 하면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YS와 DJ의 갈등을 알지 않습니까? YS 사석에 앉기만 하면 김대중 제가 심한 말을 YS가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옮기지 않는다면 이 김대중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좀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앉아서 앉기도 싫고 같이 말을 나누기도 싫어할 정도니까요. 이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감정, 이 개인적인 감정이 선거나 서로 설전을 통해서나 이런 걸로 쌓여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감정, 친소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 잘하고 있고 또 이준석이 답해야 할 부분 분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야권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이준석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앙금을 털고 어떤 형식으로 화합할 것인지를 이준석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을 듣고 이준석이 정말 당을 쇄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아니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다. 판단을 해야 한다. 그 판단한 뒤에는 이제 이준석이냐 아니면 나경원이냐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